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0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010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답안지 왼쪽 해당欄에 성명,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 해당欄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듣기평가는 타종 없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여러분은 이야기 한 편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백년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347년 프랑스 왕 필립 6세가 프랑스 북부 도시 칼레의 방어를 포기하자 칼레시는 함락위기에 처합니다. 영국 군대가 칼레시를 봉쇄하고 외부로부터 물자 공급을 막자 칼레 시민들은 비참한 기아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칼레 시민에게 굴욕적인 항복 조건을 제시합니다. 칼레시에 존경받는 시민대표 6명이 겉옷만 걸친 채 서로 몸을 밧줄로 묶은 뒤 성문 열쇠를 바치고 교수형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 칼레 시민들은 안도하지만 과연 6명을 어떻게 선발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민은 곧 해결됩니다. 칼레시에서 가장 부유한 생피에르가 자원하고 뒤를 이어 칼레 시장을 포함하여 시를 대표하는 귀족, 부호, 법률가 등이 자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들의 행위에 감명을 받은 에드워드 3세의 왕비가 남편에게 사형 집행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로 인해 이들의 사형은 취소됩니다. 1884년 칼레시 의회는 시를 구한 그들의 기념 동상을 건립하기 위해 기금을 모아 로댕에게 작품 제작을 의뢰합니다. 로댕은 칼레시를 구한 시민 6명의 거룩한 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6명 시민 대표의 전신 조형물을 조각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번에는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규현아, 여기 닭과 소와 풀을 각각 그린 그림이 3개 있단다. 이 중에 2개를 골라 하나로 묶으라고 하면 규현이는 무엇과 무엇을 묶겠니? 선생님, 저는 소와 풀을 묶을래요. 아, 그렇구나. 왜 소와 풀을 묶었니? 소가 풀을 먹고 사니까요. 닭이 풀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럼 규현이는 동양인의 특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겠네. 서양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묶지 않거든. 그래요? 그럼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묶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대개 소와 닭을 하나로 묶는단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양 사람들은 두 사물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서 묶는 경향이 있고 서양 사람들은 각 사물들이 같은 분류 체계에 속하는가에 주목해서 묶는 경향이 있다고 해. 소와 닭은 동물이고 풀은 식물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같은 분류 체계에 속하는 소와 닭을 묶는 거지. 아, 그래요? 그런데 왜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동양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관계에 주목하도록 사회화되고 서양 사람들은 사물 자체에 주목하도록 사회화된다고 하는구나. 그렇군요. 그럼 기현아, 상어, 원숭이, 바나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서로 관련 있는 두 개를 묻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3번)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낯선 장소를 찾아갈 때 헤매지 않고 목적지에 잘 도착하는 편인가요? 나는 길치라서 길을 잘 못 찾아 라고 말하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과 길치인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길치는 길에 대한 감각이 매우 떨어져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본 실제 지형의 모습을 머릿속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그려내지는 못합니다. 실제 지형에서 교차로의 교차점 각도가 크게 구부러져 있어도 대강 90도 정도로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길치인 사람은 머릿속에 그리는 지도의 정확성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그리는 지도와 실제의 지형이 많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길을 잘 잃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한 머릿속의 지도 없이도 신호등이나 교차로 같은 길 주변의 주요 정보를 기억하면 길을 잃는 경우가 적습니다. 하지만 길을 잘 잃어버리는 사람은 길을 아는데 필요 없는 것들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낯선 장소라 하더라도 여러 차례 지나가게 되면 길의 모습에 익숙해지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조감도와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감도와 같은 이미지를 빨리 만들어서 지름길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지만 길치는 조감도와 같은 이미지를 빨리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4번과 5번) 이번에는 라디오 대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단백질 보충제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정기 교수님을 모시고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탄수화물과 지방이 신체 활동의 에너지원으로 주로 쓰이는 것에 비해 단백질은 근육을 비롯하여 세포, 간과 같은 조직을 구성하는 재료로 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갑자기 단백질 보충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소위 몸짱 열풍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 근육을 키웠다는 연예인들의 얘기가 속속 나오면서 그들처럼 몸짱이 되길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단백질 보충제 복용에 대해 우려하는 견해를 갖고 계십니다. 왜 그러신 거죠?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채식주의자는 영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충제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소 식사로도 충분합니다. 운동 전후로 보충제를 먹으면 근육이 급격히 성장하지만 일반 음식물을 먹는 경우에도 근육이 생기는 속도만 느릴 뿐 결국 근육이 만들어지는 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굳이 단백질 보충제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백질을 필수 영양소로 알고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다고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없지 않나요? 우리 몸은 섭취하고 남은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거나 체지방으로 축적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분해될 때는 인체에 무해한 것들이 나오지만 단백질에서는 질소노폐물이 나옵니다. 질소노폐물은 암모니아의 일종으로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질소노폐물을 간에서 요소로 바꾼 뒤에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건강에 무리를 주면서까지 굳이 단백질 보충제를 먹을 필요는 없겠네요.